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문상일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주제는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날 이제 국내 유통 시장별, 즉 유통 채널별 중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법제들 간의 규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주제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통 채널별로 적용되는 국내의 중요한 관련 법률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소개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별로 적용되는 법률 간 규제 격차가 발생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 향후 그 뭐 법 제도라든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결론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재 국내 유통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벌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개선할 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법률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법률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법 체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국내 일반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각 개별 유통시장의 특수성을 모두 포섭해서 규정화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통시장별로 별개의 특별법들이 또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맹사업 거래에 적용되는 가맹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점 관계에서의 어떤 가불관계,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해서 대리점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법화는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2021년도에 아주 강하게 입법 추진이 되었습니다만은 올해 뭐 국회에서는 사실상 입법이 되지 못한 일명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여기 네 번째 나와 있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유통시장별로 주요 법률인 이 법률들 간의 어떤 그 비정합성 문제, 규제 격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피해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특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대규모 유통업법인지 가맹사업법인지 대리점법인지에 따라서 그 규제 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 가서 이제 그 판촉비와 관련된 그 법률들의 규정들을 한번 예시로 소개를 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용 법률에서 서로 다른 강도의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해당 수범자 간의 규제 형평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입법 자들의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법률상 존재하는 이런 규제 격차로 인해서 사실상 수범자들의 어떤 예측 가능성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법률에 동시에 적용받는 그와 같은 어떤 중복 규제 문제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 시장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통적인 어떤 대면 유통 시장이 많이 거래 규모가 축소가 되고, 반면에 온라인 쇼핑과 같은 비대면 거래 시장,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많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온라인 쇼핑 거래 시장에서 좀 특유한 그런 불공정 행위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다시 얘기하면은 중소 입점 업체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 충분한 규제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입법 불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행법상 중개 서비스만을 영위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규제 공백이 있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직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2020년도에는 이제 유럽연합과 일본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이 사실상 마련이 됐습니다. 법률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그 규제 법률안이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통 채널별로 주요 법률 내용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사실상 국내 경쟁법 체계 기본법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4호에 나와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특별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정의 규정을 두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직전 연도 소매 매출이 1천억 이상이거나 또는 그 점포 면적이 3천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라고 이 법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규모 유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유형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전국적으로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일반 금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 이하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개별 금지 행위들을 이제 유형별로 각 조문별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지 행위 유형들이 좀 다소 일반 규정 없이 개별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산재되어 있어 소범 사업자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단일 조항으로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맹사업 거래의 이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가맹사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5조, 6조에서 일반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제9조 이하에서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개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과는 달리 제12조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일반 금지 규정을 상세하게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의 경우에는 일명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201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규제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과 달리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과 동일하게 일반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제6조부터 12조까지 개별 금지 규정들만 두고 있다. 자, 이 세 법률을 비교해 봤을 때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어떤 그 입법 방식, 규제 방식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보면은 일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그리고 일반 금지 규정 없이 그냥 좀 개별적인 어떤 금지 행위 유형들 마련해 두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이렇게 좀 입법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문제를 규율하는 법이 아닙니다.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거래에서 거래상 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와 같은 유통 분야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떤 유통시장에서의 어떤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기본법으로 일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대규모 유통업이라든지 가맹사업이라든지 대리점 사업이라든지 자, 이 거래에 부유한 어떤 특수성을 다 일일이 다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법률들을 특별법 형식으로 마련을 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 그런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광고 판촉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가장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자가 그 입점하고 있는 또는 거래하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광고 판촉비를 떠넘기는 부담을 시키는 자, 이런 행위들, 이거 대표적인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자, 이런 행위들을 규율할 필요성은 대규모 유통업법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거래나 대리점 거래에서도 매우 필요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 판촉비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내용은 매우 그 규제 강도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꼼꼼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규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대규모 유통업법입니다. 이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에서는 광고 판촉비를 분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서면으로 약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서면 약정이 없으면은 입점업체에게 분담을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담 비율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도 50% 이상을 초과해서 입점업체에게는 분담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맹사업법에 있어서는 이 가맹사업 프랜차이즈업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의 경우에도 그 가맹본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뭐 많은 불공정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맹본부는 집행 내역을 사후에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냥 가맹사업자들에게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 들었다. 그리고 얼마 썼다. 자, 너네가 얼마 부담해라. 자, 얼마 이상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런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요구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그냥 열람을 시켜주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된 규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심각한 것은 대리점 거래입니다. 대리점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2018년에 관련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입법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 판촉비 관련해서 대리점 사업자에게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사업법에서는 광고 판촉비와 관련해서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그 내역
그냥 내역을 알게 하는 정도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제 장치를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이 광고 판촉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실상 2019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상 11조 내용이 있습니다만 온라인 쇼핑 시장에 좀 특화된 그런 그 규제를 위해서 아주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이 판촉비 증가 행위라든지 억지로 분담시키는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법률로 입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온라인 플랫폼 법안 과연 이거 필요한가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전혀 좀 다른 유형의 거래 구조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역시 그 내에서도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보기에 좀 곤란할 정도의 복잡한 거래 구조, 다른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또 세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비대면 유통시장에 적용되던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장치들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은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EU하고 일본에서도 작년에 사실상 이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국내의 유통시장별로 적용되는 그 특별법들, 특히 중소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이 주요한 법률들 간에 존재하는 어떤 서로 다른 강도의 규제 내용들,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꼼꼼하게 변화된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를 해서 좀 법제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자, 법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유통업법 같은 경우에 지금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를 매장 면적이나 매출액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타당한 입법 방식인가? 자, 지금 경제 규모가 애초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제정되던 그 당시 10년 전과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출 규모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도 월 매출 100억 원 그냥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1년에 1000억이 넘어버리죠. 그럼 대규모 유통사업자로 분류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주 강한 규제를 또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어떤 유통 환경을 좀 경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자 이와 같은 법 적용 대상자를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리점법의 적용 기준인 그 용어를 보면은 이제 대리점 거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리점 거래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그 법률들 간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방식이 다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법률 간의 어떤 정합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수범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금지 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형들, 자, 일반 규정으로 다 포섭할 수 있는 유형들과 그러기엔 좀 곤란하고 개별 금지 규정으로 즉 각 거래 유통 시장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거는 대리점 거래에 좀 특화된 어떤
불공정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규정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관련 법률들을 모두 한 테이블 위에 놓고 유사한 내용의 법률들을 또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같이 자,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물론 제정 필요성은 높습니다. 제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특별법을 하나씩 계속 추가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여기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체계 자체가 파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획일적이고 좀 통일적으로 이렇게 규율함으로써 오늘 지적했던 어떤 동일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시장별로 서로 다른 규제 격차가 존재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신중한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